오늘 이 시간에는 뷰티풀 굿모닝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산그룹 투자 어때요? 두산마켓. 저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예상보다도 실적이 되게 잘 나오는 구조로 좀 가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우리가 사실 좀 두산은 재무 구조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회사인데 실적이 잘 나와서 실적이 잘 나와서 네. 아무튼 그 전에 이제 두산그룹주들이 재무적으로 이제 많이 좋아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상반기 때 뭐 두산마켓도 이제 그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빛을 발휘하지 않나. 근데 뭐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도 우선 그 실적이 잘 나와요. 주가가 잘 가서 어떤 수익률이 잘 나와야 돼. 아까 저랑 하시던 얘기랑 좀 다른데요? 근데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산그룹주 실적이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한 이후에 보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런 톤 정도로 정리를 하죠.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시장이 어제 그야말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수급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이라서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와중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샀기 때문에 오늘 저희 뷰티풀 굿모닝에 더욱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얘기 듣고 계속 나눠보시죠. 우리 차장님 계좌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한데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였을까요? 전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수급장이기도 하고 정말 어제 크게 세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 아픈 시간 지나고 시간 외에서는 어떤 모멘텀이 종목을 움직일까 궁금했는데요. 뭐 어떤 새로운 호재나 뉴스가 아닌 기존 모멘텀이 재부각받으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단 먼저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이 다시금 관심을 받으면서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가 각각 7%, 4%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이 자율주행의 중심이 될 전기자동차, 그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그 필수 소재인 리튬도 다시금 재부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개별 호재가 그 상승을 더했고요. EV 첨단 소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 사용 승인 신청이 났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5.71%까지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한 미래나노텍은 대구 제조 공장 이 증설 소식에 다시 한번 매출 기대감 더해가면서 4.78%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 밖에도 DB하이텍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소위 물적 분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DB하이텍은 주주 반발에 진행 중인 이 물적 분할 작업 검토를 중단하겠다라는 공시를 냈고요. 이 같은 공시에 7.77%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차장님, 이 가운데에서 투자할 만한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고 아니다, 지금은 투자할 시장이 아니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해주십시오. 하나 딱 보입니다. 네, 뭐 DB하이텍. 네, 우선은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물적 분할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잡음이 많았고 솔직히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됐어요.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뭐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아마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뭐 이제 지주에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매물이 좀 많이 쏟아졌었고 그리고 이 가격이나 여러 가지 뭐 비메모리 쪽은 괜찮습니다. 수요 부분은 좀 괜찮은데 뭐 파운드리 그 일반 메모리 쪽에서의 뭐 가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엔비디아나 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좀 낮아지면서 주가가 거의 뭐 이제 뭐 반토막 났었잖아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이슈 그 전에 좀 불안했었던 이슈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오늘 아마 그래도 상승 부분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회사도 그렇고 뭐 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윈윈인 것 같아요. 우선 그 내용은 계속해서 좀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뭐 이제 지주회사 요건을 지주에서 갔을 때는 일반 주주도 그렇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 어떤 그 지주사 요건을 하게 된다면은 이 또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자금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었는데 하지만 이거 두 가지 부분이 좀 해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이 DB하이텍의 뭐 펀더멘탈 기초로 했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DB가 물적 분할을
포기가 아니라 중단한다가 이제 물적 분할 얘기는 안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죠. 지금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다시 뭐냐면 예. 이게 이제 지주회사 요건을 지난 5월에 이제 그 충족을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주회사,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지만 이제 그 주가도 뭐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 요건을 하려면은 또 이제 이 DB하이텍의 또 지분을 또 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한 유출 부분 같은 경우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와서 이 부분이 또 충족이 된다면, 또 자본금도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셨듯이 다시 지주회사 요건을 또 이제 그 요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 이때는 또 이제 팔면 되고. 그러면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LG와 예, LG 뭘 알아요, 제가. 그때 왜요? 근데 LG와 LG는 그렇죠. 솔루션 물적 분할 엄청 제가 화를 냈죠. 네. 방송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태가 또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예, DB하이텍. 일단 물적 분할 이슈로 최저가를 기록했는데 어제 물적 분할 관련 검토 중지 공시가 장 마감 이후에 올라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금 매수해볼 만한 타이밍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수가를 37,950원, 어제의 종가 정도 수준이고, 그럼 얼마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하세요? 글쎄요, 우선 좀 시장이 불안하니까 지금 한 급등까지는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급등이라고 한다면 뭐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뭐 10% 정도로 이번 주까지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41,000원 정도로 봤을 때, 예. 왜냐 말씀드렸듯이 실적은 최고치, 주가는 떨어지는 부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10%까지만 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역행하는 이 부분을 아마 경영진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어쩔 수 맞아요. 없었나 봅니다. 소액주주연대도 드디어 핵심 사항이 관철이 됐다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네요. 자, 다음은 이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지금 달러로 환산하면 한국 시장 굉장히 싸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라서 외국인도 샀습니다. 기관도 장 막판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보시죠. 네, 힘든 시장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 장바구니에 도대체 어떤 종목 연속성까지 보이면서 담아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장바구니를 보면요, 부품주와 통신주로 일단 이 약세장 속을 어떻게든 방어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펼쳤는데요. 부품주로는 자동차 부품주 현대위아를 벌써 8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휴대폰 부품주 애플 모멘텀을 반영하면서 BH는 9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 배당주이자 방어주 역할의 통신주를 무려 두 기업이나 담아냈습니다. KTNG와 SK텔레콤까지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다만 KTNG는 어제 약세를 마무리를 했고 SK텔레콤은 힘든 시장 속에서 플러스권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밖에도 소비 섹터 현대백화점까지 사들이는 모습 외국인은 확인이 됐고요. 네, 기관은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 리오프닝을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이 실적 반영 모멘텀에 또 장 막판에 수급을 반영을 했는데요. 네, 태경 케미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접용 탄산 가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대란의 수혜를 기대를 반영하면서 4일 연속해서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요. 제지주도 사들였습니다. 이 지속된 펄프 가격 상승에 한솔제지는 이번에 스타트업들과 협업으로 이 신성장 동력도 마련했다고 하고요. 이 같은 소식에 15일 동안이나 연속해서 담아내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헬스케어도 사들이고 있는데요. 피부 트러블 패치 전문 기업입니다. TNL이고요. 이 수출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이 매출 본격화로 성장 가동력을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고 또 호텔신라 여전히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까지 어제 체크가 됐고요. 은행주, 금융주인 기업은행까지 연속해서 매수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식인 호텔신라와 현대백화점 사는 모습도 보이고, 저희 지난주에는 차장님과 함께 신세계 얘기했고 또 매력적이라고 소개를 해주시기도 했죠. 외국인들 보니까 배당주들의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뭐 배당, 그러니까 이게 배당주가 좋다 이런 것보다도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대안이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주식 비중, 뭐 기관도 그렇고, 뭐 특히 이제 기관이 좀 심하죠. 어떤 펀드 쪽에서 일부의 그 꼭 이제 주식 자산이 비중 좀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포트를 바꿔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이 어떤 지금 그 배당주나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경기 방어주죠. 어떤 이 제조업체보다는 이런 유통 그리고 배당 그리고 뭐 통신, 뭐 제약 이런 종목 쪽으로의 이 포트를 좀 많이 좀 바꿔야 하는 움직임이 좀 있다. 근데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되고요. 우선 지금 외국인들 사는 종목 중에서 이제 SK텔레콤이 역시 뭐 배당주로서 항상 꼽히는 부분이고 통신 3사 중에서도 가장 배당 수익이 좋은 게 바로 SK텔레콤이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통신 업체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그 안에서도 SK텔레콤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통신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뭐 배당 매력이라고 하지만은 뭐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뭐 경기 우려 때문에 주가 떨어졌던 거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이 안에서 이제 이 어떤 그 방어주로서의 매력은 외국인의 눈에도 좀 비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부분이 이 통신 업체들의 어떤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실적의 어떤 주요 요인이 몇 년 전부터 가장 부각이 됐던 게 이 마케팅비거든요. 서로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마케팅비에 대한 과다출혈이 좀 있으면서 통신 업체들의 재무적인 부분을 많이 깎아 먹었는데 지금은 통신 업체들이 이 단합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마케팅에 대한 부분 비율을 좀 떨어뜨리고 오히려 뭐 5G 뭐 침투율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신 업체들의 이 본연의 그 사업에 집중하자는 부분이 다 이제 의식이 좀 이제 통하는 것 같아요.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옛날보다도 뭐 TV를 보거나 뭐 광고를 보더라도 이 광고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통신 업체들이.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무적인 부분이 향후에도 봤을 때도 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제 배당 수익률이 매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볼게요. 제가 늘 궁금증은 SK텔레콤과 같은 회사는 외국인과 기관들이야 바스켓에 담아야 하는 주식 비중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방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굳이 산다면 이 종목으로 시장을 방어하겠다라는 의지인데 주식을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전혀 그런 제재를 받지 않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SK텔레콤을 샀을 때 진짜 절대적으로 수익률에 기여를 하는 것인지 실제로 배당주로서 이제 주가 떨어지는 것보다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절대적으로 봤을 때 그게 궁금해요. 개인 투자자라면 사시겠습니까? 우선은 그 제조업체보다는 낫겠고, 솔직히 이제 배당 수익 받으려고 투자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 뭐 아주 자산가들 네네네. 혹은 이제 좀 어르신 분들. 근데 주가가 빠지면 배당 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배당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빠지면. 그래서 개인 투자자라면 사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대형주 안에서 주식 비중을 채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겠습니다. 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 3사 안에서 또 이제 SK텔레콤으로 줄이겠습니다. 대답을 잘 피해 가시네요. 기관 매수 특징주는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기업은행이에요. 기업은행. 기업은행이 오히려 더 이제 SK텔레콤보다 배당 수익률이 더 높죠. 높은 상황이고. 배당 수익률이 SK텔레콤보다 더 높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제 그 금리가 상승하면서 뭐 이자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지금 정부도 뭐 은행을 통해서 이제 이자율을 내려라, 올리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가계대출이에요. 지금 이제 기업대출은 오히려 뭐 이자율이나 또 이제 그 대출을 받으려는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상승, 그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기업은행, 그러니까 이 종목명 자체로 봤을 때 기업 대출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계 대출에 의한 이 정부의 압박의 리스크 부분은 네. 굉장히 좀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최대 주주가 기획재정부잖아요. 예. 정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배당 부분은 그래도 잘 유지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SK텔레콤과 기업은행 배당주로서 투자다.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당신의 선택은?
정확히 기업은행.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사모펀드 순매수 특징 좀 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계의 인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2차 전지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바이오와 엔터를 사들이더니 이번엔 반도체와 게임을 사들였습니다. 저가 매수를 노린 걸까요? 일단 대장주인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어제 외국인의 수급도 동반했던 반도체 기판업체 삼성전기를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필름 소재이자 아이폰 부품주로도 구분이 되고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도 담아내고 있고요. 그 밖에도 게임주로는 위메이드와 카카오 게임즈까지 사들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혹은 이곳에서 또 유지 포지션을 취할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이 수급 인싸 종목들 중 차장님의 픽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당신의 선택은? 자, 당신의 선택은? 삼성전기. 삼성전기. 네, 우선은 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주가 좀 빠진 상태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이제 뭐 패키지판이나 여러 가지 MLCC에 대한 이 중국 쪽에서의 수요 우려감을 좀 많이 그 패키지판이나 또 이제 뭐 광화 솔루션 쪽에서 만회하는 구조도 좀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추가 하락 리스크는 이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이 없으면은 분명히 있겠지만 없으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어떤 가격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뷰티풀 굿모닝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